자, 라이브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한 분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편집 좀 졌습니다. 자, 여기 보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편집 좀 졌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유튜브 라이브 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원서 접수한 지 오늘로 2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원서 접수 그리고 경험담, 노하우 이런 것들을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게스트 두 분을 모셨어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파릇파릇한 23학번 1학년 재학생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관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했는지 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학생부 종합형의 면접을 이겨낸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 그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친구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이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는 23학번 이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 전공 2, 3학번 노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 지금, 어, 인문대학 친구 하나랑,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두 단과대학의, 영문과, 그리고 경찰학과, 이렇게 두 친구 모셔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학과보다는 본인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은 학생은 오늘 전형보다는 고등학교 때 얘기를 주로 해주려고 나왔는데 실제로 전형은 어떤 전형을 하셨었어요? 저는 수시를 준비하기도 했었고 같이 정시도 같이 준비했었어서 둘 다 준비하긴 했지만 정시로 울산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수시를 준비를 했었지만 아무튼 네. 정시로 들어왔고 현수 학생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형에서 면접 전형으로 울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른 케이스들인데 그래서 영훈 학생은 고등학교 때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음, 보통 학교 생활기록부가 좀 나눠보면은 내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창체가 있고, 뭐 행특은 사실 관리가 됩니까? 살짝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행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하고의 평소 꾸준한 소통이 가장 중점이 아닐까. 그리고 창체는 자동봉진이라고 하죠. 자율봉사, 동아리 진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시에서 활용이 되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봉사도 지금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동아리도 그렇고, 진로 부분도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보냐? 예, 봅니다. 네 가지를 다 봐요. 실제로 저희 입학사정관들은 네 가지를 다 보고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느냐? 교과 세특, 그 다음에 행특, 이렇게 두 가지에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얘기를 쭉 들어볼까요? 어, 네, 저는 3년 내내 그 생기부를 채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7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곱 가지나 준비했습니다. 네. 좀 진심이었어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기부 적으면서 선생님들이 뭐 여기에다 적어라 라고 나눠주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노트북에든 아니면 하나 파일을 만들든 간에 발표를 준비할 때 준비를 한 자료들과
그런 것들, 또한 발표를 한 PPT 같은 것들, 그리고 후에도 내가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간에 이 전 과정 모든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네, 관리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 포트폴리오 혹시 샘플 있나요? 지금 노트북에 있기는 한데, 노트북에 있습니다. 너무 약간 제가 쓰는 말들로만 좀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라이브 끝난 후에 그 네. 자료들 중에 공유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이 네. 컨텐츠를 올릴 때는 좀 네. 소스 화면으로 쓸 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아두면은 나중에 친구들이 면접 준비를 하든 나중에 생기부로 좀 고민을 하든 간에 그 자료들이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이라면 바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정리하는 습관이 기르시길 바랄게요. 또한 두 번째는 스스로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인데요. 저는 생기부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되는 게 성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학년이든 아니면 내가 심화 과목을 듣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하나를 탐구하고 그거를 심화해 나가는 과정,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녹여내는 그런 노력들과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학년이라면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이제 좀 고르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네, 생기부를 채워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주제를 설정을 할 때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은 경우나 아니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이런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은 혹시 공유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저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좀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제가 사이트나 이런 잡지들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융합형 인재 이달의 신기술을 저는 구독하면서 매달의 신기술이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한국경제 청소년용 생글생글 또한 언론사 기출 지식이라고 에듀윌에서 나오는 걸로 그 교보문고에 가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카카오 5분, 그다음에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은 인프런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있고, 또한 트렌드 코리아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읽어보면서 자기가 흥미 가는 곳에서 그냥 가볍게 재밌어 보이는데 흥미있어 보이는데 하면은 그 주제로 이렇게 좀 심화해서 탐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고등학교 때 했다고요? 네. 그냥 보면서 찾아보면서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영은이처럼 외부 사이트보다는 내부적인 학교 안에서의 활동들을 더 많이 찾아서 했던 경우입니다. 음, 그 부분도 이따가 비교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이트나 이런 건 누구나 다 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네네네. 굉장히 저도 열심히 쉽게 했네요.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이트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에서 이거를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국어에서 뭐 어떤 문학 작품을 하는데 관련 내용들을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은 국어와 역사를 이렇게 그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국어에서 추가로 배웠다 하면서 조금 더 추가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을 생기부에 녹인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음, 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 네, 음, 스스로 그거를 하나 기획하면서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쵸? 그런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저희가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들을 보다 보면은 방금 이영은 학생이 얘기했던 그런 연구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들을 했는가. 사실 어떤 것들을 뭐 배우고 이해했음, 뭐 음, 깨닫게 됨, 그런 것들은 그다지 크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저희 사정관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 음, 효과적인 전략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음 건 어떤 건가요? 다음 거는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금 더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할 정도의 일이라던가 감당해내지 못할 일까지는 굳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네 번째는 그 실수를 줄이려면은 매 포인트마다 자기 스스로 생기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2학기를 또 시작할 때, 기말고사 친 이후에 이렇게 생기부를 적는 포인트들과 준비하는 포인트들을 자기 스스로 파악해서 그 시간에 낭비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파악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자기 스스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 다섯 번째는 생기부는 이제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지만 내 생기부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마인드 또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게, 학교에서 요즘 한 학급에 몇 명이었어요? 고3 저 때? 문과반이라서 한 21명? 21명? 네. 영원 학생. 저는 한 26명 정도 됐던 것 26명? 좀 많은 편이네요. 같아요. 네.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과 세특이나 행특을 적어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 걸 적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름 자기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해온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본인의 생기부를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생기부는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냐면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이 없을 수가 없고요. 담임 선생님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적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음. 네, 다음 내용. 네. 그리고 자기 생기부를 그 선생님들이 한 번씩 확인하라고 나눠주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뭐 그냥 맞춤법 이런 거만 보지 말고 자기 생기부를 좀 냉철하게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적히지 않았다면 정말 정말 정중하게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한 번씩 행정실 찾아가서 자기 생기부 뽑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차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기부 적을 때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나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인재상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과가 있다면은 그 이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면은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인재상이나 아니면 그 학과의 교과 과정 등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거 보면서 이제 좀 생기부 방향을 좀 조언을 받아도 되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인재상 같은 거는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모의 면접이나 아니면은 컨설팅을 꽤 자주 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왜냐면 면접과 학종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인력들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도 매번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료에 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나와 있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고 어떤 학생들을 키워내고 싶고가 담겨 있는 게 인재상인데 그 학과마다 굉장히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왔다. 아닌 말로 면접 중에 우리 과의 인재상이 뭔지 아시나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갑자기 안경은 왜 안 보여. 아, 네. 갑자기 라이브 중에 변장을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안경이 꽤 큽니다. 네,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화면에서는 더 크게 나오네요. 그래요? 네. 부끄럽네요. 이따가 본인 거 파트 마치고는 본능 쪽으로. 네. 그래서 인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노현수 학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다. 하지만 결정적인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저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보겠습니다. 내용 맞나요? 네, 확인해가지고. 여기는 그럼 소프트 자료화면으로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연도에 들어서 약간 좀 생기부에서 줄어들거나 뭔가 좀 적을 공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줄어들었다고 약간 좀 내가 적을 게 많이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여기에 적을 만한 것들도 적을 수 있는 다 녹여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에서 그냥 그걸 안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세트
바쁠 때 내가 동아리에서 이거를 연구하고 아니면 동아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그걸 계기로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거기서 이런 답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다른 공간에서도 드러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독서나 이런 것도 뭐 자료라던가 좀 조사를 할 때 뭐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이런 내용을 활용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지금 생기부 뭔가 조건에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생기부의 많은 부분이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볼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볼 수 있는 항목에서 최대한도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교과 세트가 안에 진로 관련 얘기도 나오고 봉사 관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독서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요. 물론 책 제목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 책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관리할 항목이 줄었다라고 생각해서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로워졌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어요. 이거는 거의 지금 영원 학생이 말해준 7가지 이야기는 생기부 관리의 바이블을 진짜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놀 거 다 놀았겠죠? 그쵸? 어, 굉장히 이상적인 학종 관리 요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왜 정시로 왔을까요? 입시 전략은 원하는 대로 성공을 못했다고 보지만 학종 관리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음. 네, 또 다음 얘기? 그러면 저는 알려주고 싶은 7가지는 다 말했어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랑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뭐 하고 가려고요? 학종 관련된 얘기죠. 네네네. 아까 사이트 몇 개 알려드렸었는데 그거 외에도 어플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건 사이트로도 있는데 논문 참고하는 리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전자도서관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추천드리고 특히 문과 친구들한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약간 법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국가법 이슈에 관련해서 시사 이슈 관련해서 탐구할 때 거기 참고하시면은 잘못된 내용 없이 확인하시고 올바른 내용 입력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수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3년 내내 준비하시면서 결과에 정말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노력해온 그 시간들은 정말 변치 않고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든 항상 그 받쳐줄 테니까 그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힘내야 할 1, 2학년 친구들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시간을 정말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내가 수시를 마무리하게 됐을 때, 3년을 마무리하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네. 어, 일단 진짜로 근데 입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참고로. 시작 파이팅. 화이팅! 아무래도 본인이 이 정도 을 준비를 해낼 수 있다면 사실상 그 모든 과정이 면접 준비라고 보거든요. 면접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한 번씩 되짚는 것만으로도 면접 준비가 상당 부분 됐다. 나머지는 이제 스피킹이나 아니면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정말 모의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준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해주고 싶네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은 끝나고 나서 이걸 관련해서 다음 사업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어머. 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생기부가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그걸 활용해서 입시를 진행을 해야죠. 네, 그 입시 진행은 여기 옆에 경찰학과 노현서 학생이 한번 얘기를 쭉 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학생은 어느 시점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원서 낼 때?
제 과정? 과정? 과정부터 아니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경찰을 꿈꾸던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생활 기록부에는 다 경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나서서 창체 동아리에서도 경찰 동아리를 맡고 선도부 활동도 하고 부반장 활동도 하고 거기에 댄스 동아리 장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경찰이라는 직업은 리더십과 타인을 배려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맡아서 하였는데 저는 이 외에도 봉사활동이 정말 많았어서 거의 15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낮은 성적만을 하려고 일부러 수학 같은 대회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단점을 살려서 UCC 대회지만 수학과 함께 병합할 수 있는 대회를 나가서 직접 제가 조도 이끌고 리더를 맡아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체육 분야에서도 저는 운동과 건강이라는 과목에서도 1등상을 받아 계속 상장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기부가 정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육종합, 바로 흔히들 말하는 육학종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정말 제가 원서를 넣었을 때도 주변 선생님들, 주변 친구들이 다 말렸었어요. 육학종은 절대 안 된다고, 전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기부를 밀고 나가게 되고 거기에 저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타인 앞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면접 전형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여 면접 전형을 택하게 되었고 다양한 대학교에 면접 전형을 넣게 되었지만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은 무려 면접 비율이 5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성적이 낮아서 생기부로 얻고 싶은 학생들, 혹은 내가 더욱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정말 면접 전형이 50%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다양한 대학들의 모의 면접에 참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면접과 관련된 준비를 면접 학원 다니지 않고 저 스스로 준비를 하였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다양한 대학교들 수시 입학처 사이트 찾아보면서 제가 직접 타 지역도 가기도 하고 울산 지역에 오는 경우에서도 제가 발벗고 나서서 모의 면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일 수도 있고 아닌 대학교일 수도 있지만 관련된 학과가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대학들의 모의 면접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A 대학에서 나왔던 면접 질문이 B 대학 모의 면접에서 나올 때도 있고 C 대학 모의 면접에서 나올 때도 있고 실제로 제가 울산대학교 면접 현장에서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 울산대학교 모의 면접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니까 알지만, 좀, 어때요? 실제 면접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요?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러 모의 면접을 경험을 네. 해봤으니 평균 값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을 갔을 때는 각 대학마다 달랐는데 교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님께서 한 분 또는 최대로 세 분까지 들어오셨고 실제로 저의 생활 기록부를 보시고 질문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고등학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교 고사실 간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거리나 대기하는 느낌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갈 때 똑같이 긴장되죠, 모의 네, 면접도. 들어갈 때 똑같이 홍보대사 분들이 이렇게 같이 곁에 계셔 주시는데 똑같이 긴장이 굉장히 됩니다. 그렇게 모의 면접 끝나고 네. 나오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모의 면접을 끝나고 나올 때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안 좋은 피드백도 있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모의 면접과 면접 전형을 준비하였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활 기록부를 보고 정말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봤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욱더
열정이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이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을 때 내가 정말 면접 현장에서 뒤집겠다라는 마인드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영훈 학생도 입시 과정에서 학종을 택했었잖아요. 그럼 면접을 봤었잖아요. 면접은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저는 면접은 없었던 전형으로 넣었어가지고. 지역인재, 지역인재 네, 맞습니까? 지역인재도 있었고, 네, 뭐, 완전히 다 학종으로 보는 전형도 있었어서, 근데 아, 면접 준비는 해봤었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서 진짜 면접에 엄청 강했을 것 같은데, 아, 아까웠겠습니다. 수시 카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수시는 여러분들 지금 다른 학교들도 원서를 내고 있겠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죠. 현수 학생처럼 네. 6학종도 굉장히 이례적인 전략이기는 해요. 저의 경우에는 영은이와 반대로 욕심을 부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6개 원서를 넣을 때도 선생님들도 넣지 말라고 하였던 곳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안 넣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너무 깨달았고, 정말 원서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면서 끝나기 전까지 넣었던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육광탈 했으면은 그 말이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육강탈을 했으면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카드로 이제 좀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문의 전화가 와서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저는 모험을 하라는 얘기는 사실 쉽게 안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져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입시라는 거는 성공과 실패가 나름 명확하게 가려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저 같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제 현수 학생처럼 아무리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후회 안 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입시 결과를 얻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반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활동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은 학생도 입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를 했다면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겠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학과 관련 얘기에서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수 학생 네. 그렇게 해서 모의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쭉 계속 들어볼게요. 네, 모의 면접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면접 전형과 관련된 원서를 많이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가지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형만 보는 원서는 몇 가지, 혹은 면접만 보는 전형 몇 가지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모험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험을 하였던 학생이어서 다 상향을 넣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적에 적정과 하향을 안 적었던 정말 앞날도 모르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이 제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면접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면접 준비를 계속 하였습니다. 실제로 딱 울산대학교가 수능이 끝나고 1차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딱 연락이 왔는데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안 하고 모든 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너무 짜릿했고 더욱더 의지를 불태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실제로 저는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면접 보러 갔었는데 복장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바지는 검정 색깔 슬랙스와 위에는 흰 색깔 셔츠 그리고 체크 자켓을 입었어요. 그리고 화장은 아예 하지 않고 안경을 쓰고 갔습니다. 최대한 학생다운 모습을 보이고 머리. 싶어서 머리 같은 경우에도 끝에만 고데기를 말고 갔습니다. 네.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중요한 거. 말을 할 때도 한쪽은 넘기고 한쪽은 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넘기고 이런 느낌으로 귀는 왜 넘긴 거예요? 너무 이렇게 덮으면 너무 좀 그럴까 봐 얼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약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면접 고사장에 딱 도착을 하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이 여러분들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과 수령표를 무조건 챙기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실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챙기셔야 되고, 실제로 저는 아직도 그때의 떨림이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학과 단과대학 건물에서 저희 학과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곳에서 저는 면접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저희가 1학년 때 배우는 경찰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생각나서 가끔 회상을 떠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추억 여행을 네, 떠나시는군요. 추억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대기를 하면 한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화장실도 다녀오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하게 되실 때 거기 안에 계시는 학생의 분들이 불러주세요. 그러고 옆에 있는 강의실로 넘어가서 바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저희 전공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 총 3분이 앉아 계셨어요. 총 3분이 여기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거리는 여러분들 학급 반에서 끝과 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여나 조금 더 멀 수도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계속 웃으면서 말을 하였지만 속은 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내가 이 면접으로 뒤집지 못하면 나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적으로 봤을 때도 아슬아슬하였고 생기부만 믿고 이렇게 면접 전형을 넣었던 케이스라서 그 전에도 다른 대학교 결과들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나의 실을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학생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실제로 모의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과 제가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제가 직접 스스로 남겼던 질문들에서도 모의 면접에 겪었던 질문과 함께 저에게 질문이 다가왔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을 정말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때 수학 등급이 7등급이 나왔던 학생이었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스토리로 사용을 하였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성적의 경우에도 저는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고, 수학 성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학생 성적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학과에 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냐? 이런 느낌으로 질문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딱 캐치를 하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였을 때 수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수학을 7등급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끝이 나는 3학년 1학기 때 저는 수학을 A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였고 항상 저는 끝까지 붙잡고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물어보는 정말 의지가 많았던 학생이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생활기록부에서 수학과 관련된 상장을 무조건적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와 연결시키기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이것도 같이 함께해서 아무리 내가 낮은 성적을 가진 그런 과목이지만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서 끝에 결실에는 A를 맞았다라는 이러한 진로 스토리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학과 같은 경우가 학종에서 저희가 주요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주요 과목이 경찰학과는 국어, 영어, 사회예요. 근데 지금 현석 학생이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수학이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주요 과목만 보지 않는다. 주요 과목의 세특들을 보지만 그 외에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 과목에서도 어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목 안에서 성장이 있었다는 거를 어필을 한 거고 굉장히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각 여러분들도 주요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과목을 다 보시는 게 그리고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건 진짜 사소한 거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저는 학교 안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찰 동아리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장을 하였고 댄스 동아리도 저는 장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선도부 활동도 하고 부반장 활동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열정이 정말 많았던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리더십으로 엮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타인을 이끌고 또는 저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한 이거와 같이 엮어서 봉사 시간이 정말 많았던 학생이었는데요. 봉사 시간을 선도부로 해서도 받고 헌혈을 해서도 받고 또는 저는 외부로 나가서 지역 아동들과 함께 하는 센터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저는 여성 청소년계에서 아동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도 함께 남겨서 경찰학과에 입학을 하여서 내가 어떻게 미래의 진로를 남길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들도 함께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영은 학생이 얘기했던 인재상하고 딱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가. 물론 학과마다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욕심이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전형에서 우리가 선발을 할 때는 가르칠 게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과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학생을 뽑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서 다소 불리함이 있었던 현수 학생이 충분히 뽑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활용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한 가지 말씀 네. 드려도 될까요? 방금 뭐 경찰학과를 지원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좀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과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살짝씩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다들 약간 좀 어떤 인재상을 기르고 어떤 인재들을 배출한다라는 뭐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문장 잘 파헤쳐 보시면은 또 이제 자꾸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팁을 다 주겠죠? 정말 좋은 꿀팁이라고 저는 어, 홈페이지를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화면을 잠깐 다른 화면으로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네.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 이게 저희 그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요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PDF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어국문학부 해서 인재상 쭉 나와 있고 경찰학과 여기 있죠.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과 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긍정적 사고를 가진 적극적인 학생. 이런 식으로 지금 현수 학생이 말했던 내용들이 이 인재상과 다 부합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문과 같은 경우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요 교과와 이 인재상들을 엮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제가 때마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오. 자, 네, 현수 학생 계속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는 그 공간에는 교수님 혹은 입학사정관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항상 웃으면서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교수님께서 면접 준비 어떻게 하였냐고, 면접 학원 다녔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볼 때 정말 두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도 생활기록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학생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울산대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 그 수능 최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동안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혹여나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학종이어서 네. 면접 준비만 완전 올인했겠네요. 네. 수능은 없었구나, 인생에. 아니, 약간 불안했어서 수능 공부를 놓치진 않았어요. 놓치진 않았는데, 왜냐면 저희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께서 수능 공부라도 해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 그대로 모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경찰학에 관련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의 면접을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 모의 면접이 아니었으면 저의 경우에도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모의면접 고등학교에 설명회 나갔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학교 이름 따지지 말고 모의면접 할 기회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해라. 진짜 돈 내고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돈 내고서라도 해라. 진짜. 무조건 모의면접은 몸 안에 축적된다, 경험이.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반드시 축적이 되고 그 모의면접이라는 상황이 주는 긴장감은 이거는 친구들끼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진심으로 모의면접은 해봐야만 한다. 그리고 현수 학생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전략이 통했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게 보통 울산대학교를 기준으로 성적대를 보면은 학생부 교과형이 제일 점수가 높고 그 다음이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이제 면접 없이 학생부만 가지고 보는 지역인재가 그 다음 점수, 그리고 점수대가 제일 좀 낮은 편이 학생부 종합형입니다. 아무래도 면접이 있다 보니까 성적대가 좀 교과형에 비해서는 등급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 본인이 내신에서 좀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하지만 학생분 자신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학생부 교과형은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네. 그리고 지역인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역인재도 내신이 어느 정도 네. 성적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을 택했고, 이건 전략의 승리다. 전략의 승리다라고 보입니다. 전략하네. 물론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면접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딱 이상적인 학종 성공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도박이 있었다는 네, 거는 맞습니다. 모험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네. 전략인 거지 실패했으면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것 같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감이죠. 네. 네. 누구누구. 아까 그 면접할 때 목소리도 그 얘기하고 항상 뭐 웃어라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면접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3학년 초반에 혹시 몰라서 모의 면접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학교 내에서 하는 거. 그거 할 때 제가 항상 무조건 지켰던 것 중 한 개인데 사람의 눈빛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면접관님이 눈을 이렇게 냅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요 사람의 미간을 쳐다보면은 상대가 느끼기에 나의 눈을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눈으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라는 메시지가 잘 전해지기 때문에 진심. 진짜 진심. 미간에 미간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걸 진짜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막 노래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좀 진짜 열정을 담긴 눈빛을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있죠. 이게 면접장에 저도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면접관 3명이 본인 하나만 딱 응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질문을 퍼부으니까 생각해야 될 게 순간적으로 너무 많아. 자세 관리해야지, 표정 관리해야지, 목소리 관리해야지, 머릿속에 내용 관리해야지, 또 질문 알아들어야 되지, 맞아요. 또 쉬운 질문이나 하면 다행이게. 진짜 막히는 질문들이 가끔 한두 개씩 있어요. 맞아요. 킬러 문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태도와 여러 가지를 다 유지하면서 머리에서 돌려야 되죠. 면접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 이래 지금까지 겪어본 중 정말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연습 없이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면접관들은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부터 의자까지 와서 걸어와서 앉는 태도, 그리고 첫 번째 자기소개할 때 목소리 톤, 여기서 면접의 방향은 사실상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 첫인상이 면접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웃는 자세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함과 출신 고등학교를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모의 면접 준비할 때 그러한 실수를 하였던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학생부 종합형을 준비를 하실 때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우분들만 다루는 거고, 학생부 종합 혹은 면접 전형에서는 전국적인 학생들과 함께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대와 함께 고민을 하여서 정말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저의 경우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울산대학교에는 면접 전형을 넣었고, 어떠한 대학교에는 지역인재를 넣었고, 어떠한 대학교에는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고, 정말 골고루 카드를 사용을 하였던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원서 한 장 한 장이 정말 소중하고 나중에 돼서 후회를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경쟁률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UA 어플라이나 진학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간대에 따라서 경쟁률을 보게 돼요. 그 경쟁률이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높다고 해서 주저할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카드를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게, 한 가지 카드는 높아서 안 적고 한 가지 카드는 높아서 적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높아서 적었던 경우에 붙고 높아서 안 적었던 경우에 나중에 등급 컷을 보니까 붙을 수도 있겠는 그런 등급 컷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런 내신 성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경쟁률이라는 게 중요한 수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함정이 있는 수치예요. 경쟁률은 분명 함정이 있는 수치라서 경쟁률을 보고서 선택을 하거나 포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에 관련된 부분도 이 통계에 겁먹지 말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고 어, 나한테 유리한 스코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단 정보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하다. 정보입니다. 입시는 무조건 정보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처음 짚어준 것 같아요. 네. 경쟁률은. 근데 아마 지금 원서 낸 친구들 경쟁률만 죽어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하나 올라갈 때마다 막 식상이 내려앉는. 진짜. 근데 아직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낮은 저희가 보통 원서가 한 4일째, 5일째,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쏟아져 들어오죠. 그때 모든 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모른다. 그 부분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지. 뭐 혹시 더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 한번 네. 해볼까요? 저의 경우에도 내신이 정말 낮아서 무조건 학점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신이 낮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선택한 학과인 경우에는 많은 대학교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도 없고 뽑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꿈이 완전히 정해진 학과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저는 대학교라는 공간에 만약에 입학을 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즐기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울산대학교는 울산 지역 학우분들에도 기숙사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 점을 이용하여서 저는 정말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시 성적이 아무리 낮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적어보고 싶은 원서 카드 한 장이라도 있다면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의 경우에도 모든 대학교를 다 상향으로 적었기 때문에 최초합이 될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문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수능이 끝나고 그 입학 합격, 불합격이 나온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치 못하게도 최초합을 받게 되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울었습니까? 네, 저는 정말 펑펑 울는 게
최초합이 정말 될 거라는 말을 아무도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진짜 이렇게 썼으면 문 닫고 들어가도 진짜 대단한 거다. 역사를 적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울산대학교 그 합격자 발표가 2시간 정도 일찍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지금 울산대학교 발표 났다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해서 갑자기 잠이 번뜩 깬 거예요. 그래서 번뜩 깨서 거실로 나가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손이 정말 발발발발발발 떨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딱 봤는데 합격 이렇게 떠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제가 올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너무 가슴이 떨렸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정말 떨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아무도 될 거라는 말을 안 했는데 최초합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등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학할 때는 5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셔서 울산대학교 합격이라는 문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가슴이 좀 웅크하다 싶은 순간이 언제냐면, 뭐 이런 합격 발표는 사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언제겠어요?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을 많이 할 땐 6차, 7차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가 합격을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요. 왜냐면 바로 등록 의사를 밝혀야만, 인정을 하고 등록을 안 하면 다음 친구한테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은 없고, 추가 합격하면은 이제 받고서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 막 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와, 진짜 그 감동이 같이 전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어, 이제 추가 학교 다 끝나고 예비 1번의 아픔? 아, 저도 예비를 겪었지만 예비를 겪었어도 그 최초합이라는 그 짜릿함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의 울음은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게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오열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의 오열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도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상이 있습니까? 네,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아, 나도. 기대되네요. 저도. 진짜 눈물 다 흘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의 몇 개월 후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이 날 거예요. 정시 파이터들은 또 정시 파이터 나름의 눈물이 있었겠죠, 거기서. 아, 아찔하죠. 정말 그 끝에 서서 정말 아니 비슷한 상황이었네. 육학종이나 정시나 그래도 정시 친구들을 항상 반에 가면 애들은 다 수시가 끝나서 편하게 놀고 있는데 준시 친구들은 앉아서 묵묵하게 마더통 풀고 있는 모습이 가슴이 진짜 마지막까지 하니까 거기다가 정시 는 친구들 이제 수시를 겪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말 걸기도 되게 네, 맞아. 어렵고 정시 친구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혼자 화장실 가거나 옥상 가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걱정이 된다니까 주변에서는. 눈물이 본인이 그 걱정을 시켰다고요. 저요? 해서 저희가 이제 수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아마 한 65일 때 남았나요? 65일 안쪽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넘어. 정시가 끝나는 거 다 끝나면 한 2월 되겠죠? 네. 1월 말 2월 될 텐데 그때까지 쭉 달려가면서 저희 사정관들도 같이 힘내서 격려하고 달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오늘 계속 사람이 유지가 되네요. 들어와도 나가고 하는데 말들을 계속 하니까 질문할 틈을 잡을 수가 없어. 아이고. 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댓글 통해서 적어주시면은 여기 친구들 통해서 답변 적도록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두 친구 앉아 있는데 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다룰 거예요. 나중에 영문과나 아니면 영문과는 근데 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전에 그 최지우 학생이 했었고 경찰학과도 할 겁니다. 경찰학과도 달아볼 거고요. 이 두 친구들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말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친구 다 울산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유니드에
안녕하십니까. 예, 신입 단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대사도 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이 홍보대사 면접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부사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원서 낸 친구들 내일이 이제 원서 접수 3일차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릴지 상상이 갑니다. 저희도 원서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수치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요일까지 이 긴장감 계속 유지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 바로 각 전형별로 서류 평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 각자 마무리 인사 좀 해줄까요? 영훈이부터. 네, 제가 오늘 많은 걸 알려드렸는데 이게 뭐 제가 혼자 깨달은 건 아니고요. 저도 오늘 같은 기회나 그런 거 할 때 정말 기자가 된 듯이 타이핑을 쳐가면서 열심히 모았던 그런 자료들이기에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기회에 있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최선들과 그런 시간들이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응원하고 여러분도 앞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댓글이, 물컵님 오자마자 끝나네요. 아닙니다. 이거 콘텐츠로 올라갈 거고요. 콘텐츠로 올라갈 거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내용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좋은 내용들이어서 물컵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댓글 좀 먼저 달아주시지. 지금 오셨구나. 저희가 요즘 방송을 좀 중구난방하게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모든 콘텐츠 다 올릴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저의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울산대학교의 슬로건인 어디에 있어도 희망이 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슬로건을 이용을 하여서 실제로 면접 현장에 가서도 바로 이 슬로건을 이용하여서 울산대학교의 희망이 되는 이름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울산대학교에 입학하셔서 희망이 되는 이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홍보대사죠. 어, 지금 이 친구들은 1학년들이에요. 1학년들이고 학과에서는 정말 애기애기한 친구들이고 이제 1학년의 중간 정도를 지났죠. 대학에서 한 학기를 겪고 이제 두 번째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이라 아마 지금 신학기라 학과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아직 대학교에서의 모든 게 다 처음인 친구들이라 다음 주에 저희가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끝나면 바로 시험이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잘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목요일에도 라이브 예정돼 있으니까요. 혹시나 듣고 싶은 얘기 있거나 하시면은 꼭 적어주시면 저 그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물컵님, 다음 모레 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두 친구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아니,